안녕하세요. 코알라쌤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초 영문법 시리즈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품사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문장 성분, 그리고 구와 절의 개념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사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사라는 말 자체가 쉽지가 않죠. 네, 품사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네, 단어를 문법적인 역할 또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분류한 말.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품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품사의 종류에는 영어에는 정확히 몇 개가 있냐면 8가지. 그래서 영어의 8품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어는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어는 구품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는 8품사.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품사의 종류는 결국 끝이 다 사자로 끝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품사는 8개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4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사부터 보시면 명사라는 거는 그래도 친구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름 명자죠, 이름. 네.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명사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명사를 영어로도 알아두셔야죠. 그렇죠? nou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보통 n 요렇게 많이 표기를 하고요. 영어 단어장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영어 사전이나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 있고 요렇게 n 표기하고 뜻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번에 사람, 사물, 동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요걸로, 아이고, 네.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 사람이죠. woman, 사람, koala, cat, 동물, school, 장소, 그죠? Korea. 코리아 나라 이름이죠. love, peace. 사랑, 평화. 네, 명사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이 추상, 명사라고 또 분류해서 배우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 하니 물어봤을 때 바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가서 각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의 역할하면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가서 역할을 한다. 요거 네, 여러분이 다 배우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대명사, 일단 명사가 나와 있고요. 대자가 붙어 있어요.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요. 대신. 네. 그래서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합니다. pronoun. 네. 그래서 대명사는 대신하는 건데 뭐를? 명사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네, 대신한다. 얘가 포인트예요. 대신하는 말이고요. 우리말하고 약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는 앞에 예를 들어서 the girl 이렇게 나와 있으면 뒤에서는 똑같이 the girl 이렇게 쓰지 않고 she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대명사다. 그래서 네, 명사와 같이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여러분 인칭 대명사표에서 외우신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주격 I, you, she, they 이러한 것들이 다 속해 있을 거고요. this 지시 대명사라고 하죠. 이것 these는 이것들 that 저것 those 저것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하진 않지만 네, this나 that, these, those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명사, 주어 역할, 뭐 목적어 이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명사를 또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 네,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주목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한 this, that, those 이러한 애들이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그쵸,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하고요. 친구들 V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verb. 이 동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그쵸?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을 다 동사라고 하는데 전부 다 움직임이 보이는 건 아니죠. 네, 비동사라든가 이러한 상태의 동사들도 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시면 사람, 동물, 사물 등의 상태, 그쵸? 여기 나와 있죠. 행동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동사는, 네, 그 뜻에 따라서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상태 동사에는 비동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become이라든가 네, 이러한 동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동작 동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먹다, 달리다, 뭐 잠을 자다 이런 동사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겠죠.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네, 종류를 크게 나눌 때 보통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누고 기능적으로 조동사를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동사가 아까 선생님이 말한 네, 상태 동사 얘기했었죠. 비동사. 비동사 자체의 뜻이 뭐뭐이다잖아요. 그쵸? 나는 선생님이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 상황이 뭐 오늘, 내일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이러한 뉘앙스의 동사들을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그 외에 동작 동사들을 이제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동사는 여러분이 또 따로 공부를 하셨죠. will, can, must, may, should 이러한 아이들이 조동사인데요. 기능적으로 지금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혼자서는 쓸 수가 없는 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동사는 항상 네, 동사와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비동사일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사는 여러분이 그 문장의 오형식 구분할 때 또 그 외에 모든 수동태라든가 현재 완료라든가 모든 상황 속에서 동사는 영어에 뭐 우리가 예전에 꽃, 영어의 꽃 하면은 동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네, 품사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보도록 하는데요.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지 않고요. adjective 대신에 우리가 보통 a라고 쓰면 형용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용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이라서 어렵지만 설명하는, 묘사하는 네, 이러한 뉘앙스의 한문 용어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의 어떤 성질, 상태를,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나타내 주는 말이다. 그래서 good, pretty, friendly, 친근한, friendly, 친근한, hungry, lucky, sleepy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가 되겠고요. 문장에서 쓰임으로 보자면 형용사는 네, 크게 두 가지 네, 그 형태로 쓰이는데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고 많이 본 거는 요 경우일 거예요. 꾸며준다. 뭐를 명사 또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꾸며준다라는 말하고 수식. 자, 수식, 제한, 한정.
다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어들이 형용사 관련해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지만 비동사 뒤에 주로 와서 주어의 어떤 상태나 성격을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서술적 용법.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자,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형용사의 큰 두 가지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보시면 You are lovely girl. lovely 하게 되면 사랑스러운 ly가 붙었지만 자, 명사에 ly가 붙어서 지금 형용사가 된 거고요. 너는 소녀야. 근데 어떤 소녀야? 사랑스러운 소녀야. 네,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제한적 용법, 수식한다, 한정적 용법.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수식한다, 제한한다, 한정한다. 그쵸?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girl is so lovely. 그 소녀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어떠어떠하다.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비동사 뒤에 와서 보어 역할을 하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기존에 다 알고 계시던 내용이에요.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 또는 수식, 한정 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동사류와 결합해서 보어 역할을 하는 서술적 용법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네 개 보도록 할게요. 부사. 부사는 어떠한 굉장히 화려하게 문장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어떤 양념처럼 쓸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자, 부사의 종류는 시간을 표현하거나 장소, 방법, 어떠한 상태의 정도 또는 횟수, 빈도수 등을 표현하는 종류의 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oday, here, slowly, sadly, happily, very, sometimes, often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따로 빈도부사라고 열심히 공부했었죠. 빈도부사는 횟수를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조동사 뒤에. 자, 이랍, 비디.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랍, 비조, 디. 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 부사 역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부사는 문장 어떤 형식을 판별할 때 얘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빠져도 없어도 문장 형태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들어감으로써 뭔가 문장을 좀 더 화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수식하는 역할만 합니다. 네, 수식. 조금 전에 선생님이 형용사 얘기할 때 형용사도 첫 번째는 수식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하는 서술적 기능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도 수식 기능할 때는 당연히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생략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생략을 함부로 하실 수 없겠죠. 부사는 얘는 그냥 수식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자, 어떤 아이들을 수식할 수 있냐면 동사, 형용사, 자기와 똑같은 부사 또는 문장 전체에 수식 가능합니다. 자, 예문을 좀 더 보는 게 편하시겠죠? I know her very well. 나 그녀를 알아. 알긴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냐? Very well. 아주 잘 알아. 이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알긴 아는데 아주 잘한다. 이 경우는 이제 동사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겠죠. I am so sleepy. 나 졸려. 졸린데 그냥 졸린 게 아니라 너무 졸려.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I went to bed too lately. 나 잠자리에 들긴 들었는데 어떻게
얼만큼 늦게? too lately. 너무 늦게. 자기랑 똑같은 부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 to는. 네. 그 다음에 luckily. 운 좋게도 이렇게 컴마를 찍고 보통 오는 경우는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편하게 네, 알아보실 수 있겠죠. luckily라든가 fortunately, unfortunately, 운이 좋게도, 불행히도 이러한 네, 부사들이 종종 문장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I married my first love. 나 내 첫사랑과 결혼했어. 이런 얘기고요. 부사는 선생님이 아까 깜빡했는데요. adverb라고 합니다. adverbs. 보통 이제 s를 많이 쓰는데 adverb 얘도 약간 길다. 그러면 ad만 보통 네, 쓰시면 부사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아까 형용사는 a였죠. 그쵸? adjective. 그래서 형용사하고 처음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얘는 d까지 씁니다. 부사.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형용사. 네, 헷갈리시지 말고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전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역시 우리나라 그 품사에는 존재하지 않고 영어에만 네, 있는 품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전치사. 이 말 자체는 뭐 앞전, 둘치 이런 한문을 써서 앞에 두는 품사다. 뭐 앞에 둘 거냐? 그죠? 명사나 대명사 앞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 대명사 앞에 쓰는 게 전치사인데요. 주로 시간 표현할 때, 장소 또는 어떠한 목적을 표현할 때 이 전치사들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in 어디 어디 안에 at 뭐뭐에 어디 어디에서 on 위에 under 아래 about 뭐뭐에 대해 얘는 숫자 표할 때는 대략이라는 뜻이죠. by 네, 뭐뭐를 타고 또는 뭐뭐에 의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고요. to 누구누구에게 뭐뭐로 투부정사 to 아니고요. 네,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혹시나 높아심에 네, 여기 나온 to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누구누구에게 또는 어디 어디로 장소를 표현할 때 쓰는데 자, to 부정사는 뭐예요? to 뒤에 동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전치사 to는 뭐예요? 그쵸? to 뒤에 명사가 오는 거죠. 전혀 다르죠. 이거는 부정사. 그쵸? 이 to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이 to는 뭐다? 전치사. 네, 전혀 다릅니다. 네. Let's meet together in the library at noon. 자, 함께 만나자.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장소 표현할 때 왔고요. at noon, 정오에, 12시에 시간 표현할 때 전치사 at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또 영어로 좀 어렵습니다. preposition. 자, 근데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냥 대놓고 막 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은 알만하지 않나요? 포지션, 위치. 그쵸? 축구에서 뭐 그 사람의 포지션이 어디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포지션은 위치를 말을 하는 건데 위치. 두긴 두는데 어디다 둔다? pre가 붙으면 before의 의미, 어디 어디 앞에라는 뜻이에요. 앞에 두는 거죠. 그죠? preposition. 앞에 두는 게 뭐다? 전치사. 아까 선생님이 어디 앞에 둔다 그랬죠? 그쵸? 명사나 대명사 앞에 둔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스펠링이 기니까 PREP라고 보통 사전이나 단어장 찾으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 in을 찾으시면 설명 나올 때 이렇게 쓰고 어디 어디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단어장이라든가 설명이 나오겠죠.
자, 접속사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그래도 조금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연결해주는 말이다.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conjunction. 그래서 얘도 보통 conj까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njunction은 연결해 주는데 항상 연결을 할 때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비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생을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학력의 차이라든가 뭐 외모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또는 절과 절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애들끼리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nd, but, or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So, when, before, after, until, because, if, that 이런 것들을 보통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보통 조금 차이가 뭐냐면은 이 and하고 but하고 or 이런 애들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전형적인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래서 대등, 등위 똑같은 말이죠. 이런 애들은 뭐라고요? 등위 접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So, when, before, after, until, because, if, that 이런 애들은 그럼 뭐라고 하냐? 종속 접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종속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으면 하인이 있잖아요. 그쵸? 문장에 주절이 반드시 있고 그 주절을 뭔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이에 들어간 부사절 네. 또는 명사절 뭐 대시 이끄는 경우는 보통 명사절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에 끼어 들어간 네, 형태를 우리가 이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오늘은 대략적인 얘기만 할 거니까 더 깊이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연결해 주는 말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예문을 봅시다. I loved him, but he loved her. 나는 그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는 그 여자를 사랑했어. 자, 보시면 이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다 완벽해요. 그쵸? 근데 밑에 보시면 She will go home if the weather is fine. 그 여자가 집에 갈 거야. 뭐하다면? 날씨가 좋다면. 그렇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날씨가 좋다면 이라는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이 뒤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사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요 세부적인 것들도 나올 때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탄사 나와 있는데요. 감탄사는 말 그대로 뭐, wow, alas, hooray, oops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사인데요. 영어로는 interjection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interjection. 네. 그래서 감탄사 또는 exclamation이라고도 합니다. 감탄사.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wow, you look great. 와, 너 진짜 오늘 멋져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감탄사 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팔품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시는 품사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이 품사와 많이 혼동하는 문장 성분. 쉽게 얘기해서 사자로 끝내는 말은 품사고요. 어자로 끝내는 말은 문장 성분입니다. 이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 실제 문장에 투입이 돼서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문장 성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구는 뭐고 절은 뭔지 네,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이것도 같이 개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8가지 품사가 있다.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사실 없지만 구체적으로 얘네들 각각이 어떤 뜻이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예문을 조금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감사합니다.